제가 지금 53년째가 되는군요. 7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누가 물으면 저는 되게 두 가지 환자들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alcohol use disorder, 술을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 두 번째는 조울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은 제 케이스가 하나, 중년 남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멋있게 옷을 입고 온 백인 남자였습니다. 제가 카이저 있을 때 이제 본 분인데요. 제가 카이저에서 같은 과에서 같은 병원에서 35년을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갖다 쭉 팔로우업 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제가 오랫동안 본 환자인데 처음에 왔는데 이분이요 우울증 때문에 왔다고 그러세요. 어느 큰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외롭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 선진국가에서는 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울증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했지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쓰고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수면이라던가 식욕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지질 않아요, 이분이. 왜냐면 처음에 올 때 자기가 이렇게 특별히 의욕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던 골프라던가 뭐 여행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고 관심도 없어지고 이렇다는 그런 마음은 별로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들이거든요. 이럴 때 어떤 제가 모르는 점이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는 이분들이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변해온 과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부인과 같이 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부인이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전혀 이 환자가 얘기하지 않았고 제가 실수를 한 것이 물어보지도 않았던 이분이 굉장히 심한 음주 사용자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한 방울도 술을 안 마신대요. 그러나 주말만 되면은 계속 술을 마시니까 가족이 살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리즘 그러면 사람들이요. 나는 낮에 전혀 안 마시고 나는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 해군에서 이제 정의한 그 알코올리즘 그 음주 문제의 그 정의는 뭐냐면은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어떤 impairment, 지장이 오면 그거는 음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가족과의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그 부인 말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게 왔는데 이 치료에서도 나아지지가 않으면은 자기는 이제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환자가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았던 거죠. 자기 말로 이것을 고치고 싶다라던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의사가 별로 없었던 건데 이제 제 잘못은 이런 것을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저는 우울증 뭐 이런 거 자살의 위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느라고 그만큼 알아보기가 힘들었고 이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성으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런 분들 같으면은 뭐 옷차림이라던가 무슨 시간 지키는 거라던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으리라고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옷차림과 완벽한 시간 이런 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일하던 그 카이저 클리닉에서는요. 한 지붕 밑에 정신과와 물질 중독 및 재활 치료 프로그램, Chemical Dependency and Rehabilitation Program 그래가지고 CDRT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이런 분들을 갖다 재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방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신이 많은 거기 오래되신 카운슬러가 있으세요.
그분하고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같이 치료를 하다. 우리 팀으로. 저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고 그 카운슬러분은 이제 음주에 대한 치료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요.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한다 해도요. 음주를 하는 한은 그 술이 우리 두뇌를 갖다가 이렇게 낮춰 다우너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십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한 잔 마실 때는 우리가 보통 때 우리 동물적인 그 감정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모든 포유동물과 똑같이 우리의 감정내, 그러니까 변형계는 이 전두엽의 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감정들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조절을 하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 여기 전두엽이 이제 여기가 조금 이렇게 제지하는 일을 잘 못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맘대로 뭐 어린애 같이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때는. 그게 초기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마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 전체적으로 대뇌 그 모든 활동들이 다 다운이 되고 결국 그 다음에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치료를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정신과에서는 듀얼 다이그노시스, 그러니까 두 가지 병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울증만 치료하면은 만일 이분이 우울한 게 있으니까 음주 제어만 시켰다가는 다시 또 우울해지면은 다시 또 마시고 이게 안 좋은데, 그리고 또 저 같은 지금 우울증만 치료했다가는 음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치료해야 되니까 이게 두 개의 과가 같이 있는 것이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치료를 함으로써 많이 이제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진단도 어렵고 또 제가 그 알코올리즘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따로 별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마시질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가족들이 별로 술을 안 마셨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전문가들한테 보내서 하는 것이 저는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많은 자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이 술의 문제,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가 조울증, 양극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올라갈 때는 조증으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우울해지고 이제 이럴 때 자살이 많아지는 이 양극성 질환이 굉장히 그 자살이 많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제 양극성 질환 환자입니다. 왜 양극성 질환이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은요, 환자들이 이제 조울증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은 대부분 3분의 2, 3명 중에 2명은 오진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울증의 진단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우울한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정신과에 가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 정신과에 가는 환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첫 번에 어떤 날 어떤 분이 대개 한 20세쯤에 시작하거나 뭐 30세에 오고 아니면 그 후에도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60대에도 올 수 있고 뭐 언제라도 올 수가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잠을 3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운이 막 나고 자신감이 막 차고 세상에서 내가 못할 게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 열심히 합니다.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처음에 그러고도 이제 에너지도 남고 기운이 막 남으니까 이제 안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는 뭐든지 가서 원하던 거 다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환자 한 분은 하루에 7,000불어치 물건을 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인데 자기 생각에는 나는 이만한 것들을 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죄책감도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자신이 많으니까 아무 이성한테나 가서 이제 대쉬하고 그 성관계를 하다 보니까 성병에 걸릴 위험이 꽤 있고요. 이런 식의 매니아, 그걸 조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오는 경우,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지금 제1형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1형일 때는요, 대부분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재산이 다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가게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K 제이미슨이라는 그 심리학 박사님이 이분이 그 매닉하게 될 때는 자기가 이제 그때 남편하고 이제 별거하고서 센타모니카 근사한 데다 아파트를 얻고 그때 마침 자기가 이제 UCLA에서 직장이 됐거든요. 교수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박사학위 받자마자. 그래가지고는 멋진 센타모니카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제일 좋은 가구들 전부 다 사다 놓고 그다음에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쓰는 그 해독제를 한 20유닛이나 그때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아마 자기 생각에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샀겠죠. 센타모니카는 바닷가에는 그렇게 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이 심한 그 매닉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 제1형 조울증이 되고요. 이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격이 낮지만 그래도 양양하고 뭐 자신감 있고 이런 점에서 비슷한 경조증, 그러니까 하이포매니아. 매니아보다 하이포는 조금 낫다는 얘기죠. 하이포타이로이디즘 그러면 갑상선 저하증이죠. 하이퍼 하면은 갑상선 증가된 상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이포매니아는 되게 나흘 이제 이런 기간이 되는데요.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이 그냥 우울증인지, 그냥 일극성 우울증이죠. 정상이다가 우울했다, 정상이다 우울했다. 이거는 우리가 Major Depressive Disorder. 그래가지고 주요 우울증이고요. 그게 하나니까 일극성인데 그런 것과 이 양극성을 구별해야 되는 큰 이유는요. 치료하는 약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잘못 썼다가는 이 양극성 환자한테 이 일극성 환자의 그 항우울제를 그냥 쓰면은 다른 정서 안정제가 없이 썼다가는 무드에 쉬프팅이 옵니다. 무드가 확 바뀌어가지고 더 우울해지던가 더 화가 나던가 심하면 자살 의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그냥 썼다가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서 그걸 물어보는데 환자들이요 대부분은 자기가 기분 좋고 막 이랬던 걸 다 잊어버리십니다. 하다못해 어떤 환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사람들도 저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조울증 환자가 의사한테 우울해서 갈 때는 대개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은 연애하는 그 애인들이 같이 가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전에 이런 양양하고 자신감에 차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우울증이나 특히 조울증에서는요, 이런 조증이나 우울증이 오는 것이 우리 두뇌에 있는 뇌 전파 물질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던가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이제 이럴 때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뇨병. 당뇨는 뭡니까? 이 췌장에 거기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인슐린이죠. 그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잘못 나오거나 나와도 제 일을 못할 때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당뇨병 아닙니까?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뭐 운동 많이 하고 식이요법 잘하고 체중 줄이고 그래도요 인슐린이나 약물 치료하지 않고서는요 결국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거나 눈이 멀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뇌라는 우리 기관, 이건 보이지는 않지만요, 여기 있거든요. 우리 췌장 보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배를 열고 들어가면은 찾기가 쉽지만 여기는 우리가 머리 다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깐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뭐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거기서 나오는 화학물질들, 여기는 인슐린, 여기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 빨리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줘야죠. 그래서 진단을 옳게 하는 거, 그거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 그런데 환자들이요, 조울증 치료를 진단을 받고서 받아야 될 때도 잘 약을 안 쓰시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둥둥 떠 있을 때 기분이 좋았고, K 제이미슨 박사님의 글, 그 책을 보시면은
이분은 환자들한테는 약을 쓰세요 이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리튬이 쓰기가 싫었답니다. 리튬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특히 제 경험에 의해서는 가장 좋은 정서 안정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한 뇌전증 치료제, 그러니까 데파컷이라던가 러믹탈이라던가 이런 약들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정서가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거나를 막으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제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쓰면서는 가끔 피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전부 조금 귀찮죠. 그리고 어떤 약이라도 이건 바깥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처음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좀 메스꺼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조금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뭐 좀 배도 아픈 것 같고 이런데요. 그건 어떤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약에 대한 그 실험 연구를 하는 데서 보면은요, 밀가루 약을 환자들한테 주고 어떤 환자들은 진짜 약을 드리는데, 이 밀가루 약 쓰신 분들 중에서도요 부작용이 한 15%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몸과 마음이 이게 크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 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작은 양을 주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몸한테 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친구가 돼야 돼. 그리고 조그만씩 줘가지고 친구로 만들면서 그게 이제 쭉 계속되면은요. 리튬 같은 약은 조울증 환자들에게서 그 예방을 해줍니다. 조증이라든가 우울증. 조금 괜찮아졌을 때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조금씩을 유지로 시키면은 그 다음에 재발이 되더라도요. 아주 경미하게 되고 또는 오더라도 그다음에 치료하는 기간이 그전보다 이렇게 너무 길지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리튬 같은 경우는요. 오래 쓰면 쓸수록 그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 대신 끊었다가 다시 쓰거나 이러면 효과가 그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동안 그 리튬 쓰는 환자는 꽤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주로 어린이들하고 청소년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들도 이제 응급실로 많이 오고 또 제 환자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도 치료를 하니까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리튬이나 아니면은 뇌전증 치료제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이 보통 진단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치료하는데 그 처음에 환자들이 그 협조를 잘 안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강제로라도 병원에 입원을 해서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닉하고 너무나 우울할 때는요. 우리 두뇌가 이게 잘 생각하는 기능을 잘 인식작용이 조금 떨어집니다. 우리 여기서는 정서안정제라고 많이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기분안정제라고 많이 그렇게 말을 쓴다고 AI가 그러더라고요. 기분안정제나 아니면 항정신병약 아니면 항정신제 이런 약들을 쓰면은요 생각하는 게 이렇게 좀 스트레이트해집니다.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전파 물질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병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에 대한 인식. 그 병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다가 약을 쓰고 나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약물을 어느 정도 쓰십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또 자기들이 끊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재발이 돼서 다시 입원하게 되고 뭐 이러는데요. 약을 어느 정도 계속 쓰던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인식작용이라던가 보통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강제 입원이 어떤 점에서는 부모님들이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LA 같은 경우, 뉴욕 같은 경우, 여기 미국에서는 요즘 경찰들의 좀 그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을 자기네들이 도와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돼가지고 몇 명 케이스들이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을 지금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72시간 홀드하는 거를 5150라고 합니다. 그게 5150 법률 조항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와서 5150, 5150에 의해서 환자들을 병원에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릴 그런 법적인 조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너무 공격적이 되거나 너무 우울해가지고 기능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이런 분들을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몇 명의 케이스가 굉장히 지금 LA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과잉 반응을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걱정을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은 경찰들이 더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빨리 입원을 시키셔가지고 환자들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찾도록 그렇게 도와주리는 것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에서 화학물질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이건 몸의 병입니다. 그리고 몸의 병은 몸을 이용한 치료도 써야 됩니다. 심리적인 치료 물론 해야 되고요. 그러나 몸을 장기를 갖다가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 약물, 항정신제라든가 기분 안정제 이런 것들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분위기라든가 얼마나 가족들이 병을 이해하고 같이 도와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힘들 때 이런 병이 걸렸을 때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움까지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